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법원의 선거재판농단 일지 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대법원의 선거재판농단 일지 시리즈 방송을 하면서 매 방송마다 이슈 하나씩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 대법원의 선거재판농단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농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민경호 대표님이 제기하셨던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 2022년 7월 28일에 났는데 대법원들도 좀 양심이 찔렸는지 판결문 낭독도 못하고 부정행위 주체를 밝히지 못해서 기각한다. 판결문 찬조하라. 뭐 이렇게 말하고 재판관이 세정했다고 들었어요. 변호사님 그때 혹시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제가 그때 그 영국 갔다가 그 비행기 이제 막 이렇게 착륙하려는 시점에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실망했거든요. 네. 적어도 4.15 총선 굉장히 백 몇십 건 제기된 중에 네. 적어도 민경우 의원 제기한 이 소송은 무효 판결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기각을 했다 그러고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걸 기각을 할 수가 있지? 도대체 판결을 어떻게 이렇게 내릴 수가 있지? 이렇게 좀 의아했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판결문 보니까 정말 이 무슨 뭐 이건 재판을 안 하겠다는 거지. 네. 재판을 우리가 부정이라 떠나도 이게 뭔가 정확하지 않고 법을 위반했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뭐 투표지 네. 실물을 다 봤으니까요. 네. 실물 그건 누가 상식적으로 그 실물을 보고 그 투표지가 그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볼 사람이 거의 없는데 네. 대법관들이 그걸 다 보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다 그런 투표지들이 똑같이 그냥 새로 만들어 바꿔치기 한 게 이런 걸 다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도 이걸 기각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저도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화면 띄워주시면 저 내용이 있어요. 원고는 이 사건 소재기일로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배치는 투표지, 1단계 투표지, 정말 정상이 아닌 투표지들이 나왔는데 원고가 범인을 못 잡아서 기각한다. 결국 그 소리잖아요. 민경호 의원님이 검찰도 아니고 우리가 막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막 자백시켜서 뭐 끌고 왔어야지 인정해준다는 정말 그 내용이잖아요. 와, 이거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변론 종결을 하던 그 재판 기일에 여기 허병기 교수님이 네, 이제 네. 증인으로는 안 받아들여졌고 다만 이제 제 변론 시간을 10분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네. 7분 정도를 허락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민경우 의원의 그 선거 결과, 연수울의 선거 결과는 통계학적 분석에 의하면 확률이 6억 8천만 분의 1 정도 네. 밖에 안 된다. 네. 그건 뭐냐면 거의 그런 결과는 일어날 수 없다는 네. 결과고 또 그 전에 그 투표관리관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투표지에다가 자기 인장을 찍어 주어가지고 투표지를 네. 발행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투표소에. 네. 그분이 나와서 그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자기는 그 투표소에서 그런 걸 발행한 적도 없고 네. 보지도 못했고 네. 네. 그 자리에서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방송에서 나온 걸 보고 들었다. 이거는 자기가 발행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언을 네. 했거든요. 네네. 그럼 그런 사실 자체가 이건 부정이 있었다는 네. 그런 모든 결과, 네. 실제적인 결과인데 무슨 뭐 범인을 뭐 주체가 존재했다. 그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부정의 결과가 네. 나온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거는 선거 공정하고 뭔가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온 게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억 8천만 분의 1 네. 일이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전혀 얘기도 못하고 네. 얘기도 한마디 못했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 뭐 사전투표 결과가 너무 당일 투표보다 뭔가 통계학적으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도 뭐 그럴 수가 없는 결과가 나왔으면 그러면 그 당시에 특이하게 뭐 어떻게 됐다 이 설명도 한번 못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부정 불법의 뭐 증거가 실물이 현장에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존재하였다는 점에 증명을 하지 못했다. 그걸 뭘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은 그냥 선거 부정하는 범인들의 편인 거지. 네. 이거는 국민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재판을 해달라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부응하는 네. 그 논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 그러니까 범인을 못 잡아왔으니까 기각한다. 저는 아니, 범인을 보고도 범죄를 보고도 눈을 감은 거지. 그렇죠. 예, 그렇죠. 범인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계속 수사해달라고 얼마나 촉구하고 네.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사장 퇴근할 때마다 그냥 거의 2년 이상 거기 네. 밤에 네. 이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나가서 제발 조사해달라, 범인 잡아달라, 네. 범죄가 있었다.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걸 국가의 한 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재판부에서 뭔가 증명을 하지 못했다. 뭘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투표 관리관은 그 증언 부분도 너무 황당했어요. 화면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든 유권자들이 항의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특별히 이 투표용지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투표지가 1000장 이상 나왔는데 이거를 보지 못할 수 있다?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저 또 일단 이 1단계 투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거를 정상적인 투표지로 넣어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게 것도 이제 너무 맞아요. 투표지를 새로 만들었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네. 그 부정 네. 투표가 일어났다는 그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증거가 되죠. 네. 사실은 네. 네. 증거가 되고 그게 말 2000장이라 하더라도 2000장을 조작을 하면 그게 선거를 네. 공정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건 또 적어도 직접 당사자가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한 거거든요. 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무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봤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판결이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1단계 투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투표지도 개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대법관들이 저는 이거 보면서 공범이다. 앞으로 1단계 투표기 나와도 이거 유효한 투표지로 인정된다는 건데 변호사님 아까 보여주신 거 보니까 유무효 투표 예시에서 지금 1단계 투표지도 앞으로 유효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네. 지난 대통령 선거 전에 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선거 투표지 유무효 판별하는 네. 기준을 이렇게 예시표를 네. 만들었는데 거기에 1단계 투표지를 하나의 예로 놓고 이것도 유효하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부정선거를 그냥 제도화시킨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네.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거든요. 이 법 규정도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판례를 이렇게 남겨놓음으로써 법을 변경할 뿐만 아니라 네. 그냥 부정선거를 해도 덮을 수 있고 또 계속 일어나게끔 하는 네. 이런 중대한 지침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제도화 시켜주고 결국에는 1단계 투표지 같은 게 나와도 이거는 유효가 된다고 그 무효 표시 예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황당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되게 황당했던 게 여기서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사건 투표지를 위조하였다면 굳이 이와 같은 형태로 사전투표지를 작출하여 문제 소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거 그러니까 범인들이 배춤 투표지나 이런 빠빠따 투표지나 이런 거를 만들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이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너무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다. 이게 일부러 그랬으면 조금만 몇 장만 이렇게 이상한 거 집어넣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 잘못된 투표지 이렇게 드러나도록 할 리가 이건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얘기를 그냥 판결문에다가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왔는데 대법관들은 범인들이 이런 증거를 남겼을 리가 없어. 그래서 부정선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 판결문은 한 4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진짜 앞으로 역사에서 후대 법률가들한테 정말 희대의 조롱거리가 될 내용이에요. 변호사님 정말 법률가로서 이 판결문을 보시면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이제 뭐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요 하나가 아니라 이 전체 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데서 네. 조금 우려하고요. 저는 사실 검사를 했었거든요. 네. 저희 검사를 올해는 안 했지만 평검사로서 나름 그 사명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어떤 법 질서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런 사명감으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이런 엄청난 그 부정에 대한 그 굉장히 그 유력한 증거들이 다 나오는데도 꿈쩍을,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뭔가 꿈쩍을 안 하고 또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하고, 재판도 사실과 법률에 따라서 뭔가 이 상식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상식도 아니고 논리도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판결을 쓴다면. 뭔가 틀린 얘기를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 왜곡이라고 하여튼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쳤죠.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너무 국민들은 사실 그래도 사법을 신뢰하고 자기 뭔가 법 질서를 지키고 살아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그것도 뭐 이거 읽어봐도 이건 너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투표지 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 내려놓은 거에 대해서 너무 참 어쨌든 이거는 우리 국민으로서 이거는 어디 역경이니까 이겨 나가야 되잖아요. 이기고 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굉장히 뭔가 국회라든지 정부에서 거기에 뭔가 제도 개선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법원도 문제다. 대법원에서 이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놓으면 그걸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게 사법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판사들은 정직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이런 신뢰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좀 뭔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한 국민들은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지금 법을 지켜야 되는 대법관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판례를 남기고, 규정을 어겨가면서 선거를 막 4배 이상 막 질질 끌고,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내용을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 국민들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대법원이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민경욱 의원님 소송 이거 이제 기각했을 때 제 주위에 이제 사람들도 대법원이 이렇게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내가 판결문을 읽어보라고. 근데 판결문 안 읽어보죠, 보통 사람들이. 근데 제가 제가 그 이런 얘기했어요. 민경욱이 부정선거 범인을 못 잡아서 기각했다. 그렇게 판결문에 써 있어. 안 믿어요. 그리고 이런 배추님 투표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거는 빼도 먹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는데 범인들이 이런 증거를 남겼을 리가 없어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판결문에 써 있어. 이해를 못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몇 천만, 5천만 되는 국민들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법 질서가 잘 지켜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가지고 그 소수자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인권의 최후 보루고 또 사회 질서 정의의 최후 보루인데 6억 8천만 분의 1의 확률의 그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1의 편을 들은 거예요. 대한민국 수천만 명의 편을 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수의 그런 범인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묻어주는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거는 과연 이게 그럼 본인들이 그 사람들만 믿으면 이게 앞으로 계속 본인들의 신뢰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다면 그건 오산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6번, 오늘까지 6번 그동안 대법원의 선거재판 농단 일지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 6번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실제로 재판을 하시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중에서 좀 중요한 이슈들만 저희가 뽑아서 6번의 방송을 저희가 그동안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내년 이제 총선이 있을 텐데
제도 개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눌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6번 동안은 참 힘든 내용이었지만 제 7번째 방송은 조금 더 희망적인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